안녕하세요. 클로버 대표 김창구입니다. 저는 클로버 창업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8년간 일하며 지능형 서비스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창업 전 2005년에는 양팔 작업 로봇, 2008년에는 세계 최초 감성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하는 이족보행 로봇 키보를 개발했고, 타인주 올해의 10대 발명품에 선정된 얼굴로봇 메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후 시스템 통합과 로봇 개발 환경 구축 과제에 참여하여 다양한 로봇과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키스트 1호 출자 회사인 로봇케어에서 3년간 사업개발 이사를 담당했습니다. 그 후 2017년에 직접 창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기존 회사가 어려웠던 이유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스타트업이 로봇 양산이라는 큰 산을 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클라우드와 로봇의 합성어인 클로봇이란 이름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클로봇은 2017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흔히들 로봇 회사 하면 로봇 제조사를 생각하는데요. 클로봇은 다양한 로봇 종류 중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전문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기존 로봇 회사들은 로봇이 수행할 하드웨어 기능에 집중하고 있었고, 자율주행이 적용된 로봇은 제조사의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주행과 관제 기술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특정 장비 또는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클로봇은 이와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하드웨어에 구애받지 않는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으로 출발하였으며, 이기종 로봇이 상호 교감하며 미션 수행이 가능한 군집 주행을 구현하고 상용화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군이나 모델이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통합적으로 운영 및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클로봇이 타사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요인이며, 저희는 단순히 하나의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다양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연결 기준 약 240억의 매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클로봇은 클라우드와 로봇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사명으로 로컬 중심의 로봇 서비스가 향후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연결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믿고, 그 중심의 회사가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정했습니다. 창업을 고민할 때 가장 큰 걱정은 창업 후 첫 해를 어떻게 버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의 걱정과 반대가 있었는데요. 아내에게 창업 계획을 밝혔을 때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큰아이가 중학교에 갓 입학한 시기였기 때문에 왜 이런 시기에 창업을 하려 하냐며 우려가 컸습니다. 아내에게 1년 동안은 월급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고, 꼭 해보고 싶다며 1년만 시도해보자고 설득한 끝에 허락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창업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성남, 판교 같은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풍부한 지원을 받아 창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창업 초기 1년 동안 사무실을 거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창업할 때만 해도 1년간은 월급을 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1년치 월급을 통장에 넣어주고 1년치 월급을 못 받을 거라 이야기하고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운 좋게도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상금 3억을 받게 되면서 첫 해부터 월급을 받으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에는 사무실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출근한다고 하고 6개월 정도 판교 커피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에서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사무실뿐만 아니라 커피, 심지어 컬러 프린터까지 업무에 필요한 지원 물품은 모두 무료였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정글원이라는 공간에 입주하면서 사무실도 없고 많은 기회가 생겼으며 생각보다 훨씬 좋은 창업 환경과 경기도 지원 덕분에 회사는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회사를 조금씩 키우기 위해 투자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고 투자를 받는 방법을 지인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현대차, 롯데, 네이버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 대기업에게 초기 투자를 받고 나니 회사는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로봇 소프트웨어를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초기에 클로봇 회사 방향을 IR 했을 때 로봇은 완전히 초기 시장인데 하드웨어를 만들어야지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는 힘들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초기에 투자자에게 IR을 할 때 투자를 해주시면 몇 년 후에 매출 200억이 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말 작년에 연결 기준으로 240억 매출을 달성해서 매우 기쁘고 클로봇 구성원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클로봇의 핵심 제품은 보명 자율주행 솔루션과 이기종 로봇 FMS 및 관제 솔루션입니다.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보명 자율주행 솔루션은 다양한 적용처에 대응 가능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동점 환경에 강인한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기종 로봇 관제 솔루션인 크롬스는 FMS라고 부르는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클라우드 기반의 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MS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대형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부가 전반적인 임무를 조율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과 유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등 좋은 투자자들로부터 총 300억이 넘는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자금을 기반으로 카멜레온과 크롬스라는 제품을 개발하여 상업화를 완료했습니다. 2017년에 3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현재 140명의 직원으로 성장했고 자회사를 포함하면 180명 규모입니다. 특히 작년 9월에 나이스 신용정보 TCB 평가에서 로봇업계 최초로 TI 1등급을 획득하여 클로봇의 기술력과 미래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 작년에는 경기도 우수벤처기업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표창을 비롯한 다양한 상도 수상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도 2기가 모두 A등급을 받고 상장 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까지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 저 자신도 놀랍고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회사가 커가면서 대표와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대표가 결정을 빠르게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점점 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또 회사가 크게 성장했고 다양한 부분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클로봇에는 이미 매우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인재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1단계의 클로봇은 소수 인원이 회사를 키웠다면 2단계의 클로봇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많은 인재들을 잘 동기부여하고 대표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시스템을 가진 회사로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로봇에서 서비스 로봇 사업을 맡고 있는 박상균 상무입니다. 로봇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다양한 로봇 하드웨어 파트너 및 연관된 솔루션 회사들과 같이 사업을 진행할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중 한 곳의 파트너사에서 조달로 나오는 사업에 같이 참여해달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드급 형태로 첫 조달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경험 바탕으로 후속 사업에는 컨소시엄 사업자로, 이후에는 주사업자로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자사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달 시장에 처음 진출하던 시점에 다양한 입찰 형태, 평가 방식,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에 해당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문의하였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제안에 대한 스킬도 초반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사업자로 참여하기보다는 컨소시엄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주사업자분들의 제안 스킬을 많이 보고 배우며 습득하려고 하였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에 저희가 주로 수행하던 대기업 중심의 민간시장의 성격과 달리 공공조달시장은 요구사항과 제안 내용, 협상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수행과 산출물에 대한 정리가 중요하였습니다. 특히 감리를 통해 제3의 업체와 공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요처와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한정되었습니다. 초기에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여 조건부 검수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이 발생하였고 회사는 생각지 못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로봇 산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 달리 특화된 새로운 시장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실험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만 공공조달의 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서 초기에 경험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조금씩 경험을 쌓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시장에 맞는 프로젝트 수행 체계를 수립하고 회사 내부적인 역량을 쌓았습니다. 더욱이 고객에게 명확히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안을 수행하고 문서화하여 과거 경험했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조달시장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지만 신규 산업에서 새로운 시도가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이머징 시장에서는 조달을 통해 공공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민간시장은 ROI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공공시장은 정부 정책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과 대민 서비스의 향상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달시장, 특히 소프트웨어 시장을 처음 진출하고자 한다면 해당 시장의 경험을 가진 파트너사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고 조달시장 나름의 노하우가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조달시장의 평가 방식과 감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좋은 교육들도 많이 있으니 해당 교육 등을 통해 진출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 작년 기준으로는 약 18억 정도 규모의 조달 매출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이보다 한 100% 정도 성장한 조달 매출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아이템은 박물관 및 전시관 안내 로봇, 다중로봇을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로봇 관제 시스템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앙박물관이라든지 문화정보원, 그리고 춘천박물관, 광주박물관 이런 쪽에 다양한 박물관들과 로봇 시설들이 저희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는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었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클로봇도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의 클로봇은 범용 실내 자율주행 솔루션과 로봇 관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이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클로봇은 2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IPO를 준비하고 있으며 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모집하고 회사의 체급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솔루션 공급자에서 브랜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미 보안, 이송, 제조 물류, 유통 물류, 안내 로봇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하드웨어에 저희 제품을 탑재하여 클로봇이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산업용 로봇에서 서비스 로봇으로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클로봇은 서비스 로봇 소프트웨어의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